태양광 발전 시설이 이른바 쪼개기 꼼수로 환경 영향 평가도 없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아파트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장이 구속되고 입주민들은 1년 반 가까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부터 화물차까지 수소 상용차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품 국산화를 앞당길 시험평가센터가 충북에 들어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지원 정책을 등에 업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농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쉽게 허가를 받으려고 각종 편법까지 동원되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옥천 군청 입구 앞에 차려진 천막 농성장.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한 달 넘도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옥천군에서 취소해 줄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마을 곳곳에도 반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 자연 경관이 훼손되고 산사태 위험도 크다며 걱정입니다. 5, 6천 평 되는 농경지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여름에 불 보듯 뻔한 그 피해, 비 피해, 폭우 피해, 불 보듯 뻔한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난 2019년 1월부터 4차례에 걸쳐 이 마을에서 이뤄진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신청 면적은 모두 15,000여 제곱미터. 소유권 문제 등으로 허가가 취소된 면적을 제외해도 12,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10월까지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저희가 기가 막히게 하는 것들은 처음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1년 6개월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면 그중에 한 번 정도는 사실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라면 개발 면적이 5,000제곱미터를 넘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피해갔습니다. 투자자들을 모집해 사업 면적을 쪼개서 허가를 신청한 겁니다. 실제로 한 장소였던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는 허가 신청 과정에서 10조각으로 조각조각 나눠졌고 넓이도 2,400제곱미터를 넘지 않도록 잘게 쪼개졌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에 한번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제 작은 면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서 허가를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 개발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지난달 12일 옥천군을 상대로 충청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 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오랜 기간 반복됐지만 작은 시골 동네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는데요. 이번 사태를 지켜보던 충북 시민사회단체가 더는 남의 일이 아니라며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심춘만 기자입니다. 태양광 설비 공사에 살림이 깎여나가고 여기저기 벌건 속살이 드러납니다. 작은 뒷산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걸 반기는 주민이 없다 보니 번번이 반대 집회가 다반사. 친환경으로 전기를 얻는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경관을 다 없애가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세운다면 그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장마철 경사면을 깎은 일부 시설은 비단 경관 훼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아주 절대 반대죠. 안 좋죠. 비만 오면 그냥 전부 흙이 밀려나와갖고. 이런데도 규모를 쪼개 허가를 신청하면 법이 정한 환경평가 등의 절차도 무용지물. 지자체는 편법인 줄 알면서도 허가를 내주니 당사자인 주민들은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도 못합니다.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지역 공동체의 주인인 마을 주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당장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통보였다. 작은 시골 동네 일로 여겼던 이 문제가 조금 커지게 됐습니다. 보다 못한 충북 시민사회단체들이 더는 남의 일이 아니라며 연대 움직임에 들어갔습니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미래 모두를 위해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농촌 소수 약자들에게 피해가 집중 반복되는 구조를 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공익적 관점에서 판단하여 현재 모든 농촌 지역의 제일 큰 골칫거리로 떠오른 태양광 사업의 문제를 바로 잡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는 당장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압박하는 한편
법률과 조례 개정 청원, 공청회 등의 공론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코로나19 고용 불안을 틈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조지청은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퇴직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9명과 업체를 적발하고 수급액 반환과 함께 형사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청주지청이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466명으로 1년 전보다 17%나 늘었습니다. 노동청 관계자는 코로나 경기 불황으로 사업주와 직원이 공모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늘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몇몇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의 불법 행위로 피해보는 주민들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도시개발 조합 사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정을 잘 모르고 입주한 주민들은 조합 내부 문제로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입주한 지 1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도 내 맘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년 9월 입주한 한 아파트 단지. 홍보할 땐 공원을 특장점으로 꼽았는데 입주한 지 1년 반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터만 닦아놓은 상태입니다. 처음 입주할 때는 도로 포장도 안 돼 있고 가로등도 안 켜져 깜깜했던 상황. 램프가 2개씩 들어가 있는데 비용을 조합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램프를 1개만, 50%만 사용되고 있었어요. 입주민들은 청주시에 관리 책임이 있는 줄 알고 민원을 넣었지만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했습니다. 당초 공동주택을 제외한 도로와 공원과 같은 시설물의 조성 책임은 조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입주한 뒤에야 이 아파트의 태생이 조합 사업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토지주로 구성된 조합에서 도로와 공원 같은 기반 시설을 계획대로 마무리해야 준공심사를 통과할 수 있고 준공된 다음에야 지자체로 소유권이 넘어가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반 시설 조성이 미뤄지면서 도시개발 준공 역시 승인이 안 된 상태.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답답해합니다. 대출금이 조금 더 늘어날 때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개인한테 등기가 아직 안 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반쪽짜리가 돼 있어서 그다음에 이런 불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도시개발조합의 내부 문제 때문. 전직 조합장이 공동주택 시행권을 맡은 업체가 했어야 할 방음벽 설치 공사를 본인이 나서 37억 원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재산을 사유화하며 횡령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다 일부 토지주는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며 주변 통행로를 아예 막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조합에서 의결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결하는 과정에서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지 방식 자체가 좀 다른 수용 방식에 비해서는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부분적으로 준공 승인 나더라도 이처럼 도시개발 사업 준공이 지연되면 결국 입주민 피해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일부터 가래와 오한 등의 증상을 보인 산림품종관리센터 직원이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아 이동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직원은 수원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충북 환자로 집계되지는 않았습니다. 휴원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를 충청북도가 지원합니다. 충청북도는 아동들의 퇴소 움직임으로 원장이 직접 조리에 나서 조리원 고용 불안이 가중된다고 보고 3억 8천만 원을 들여 어린이집 조리원 777명에게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다만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국비로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받는 대상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수소버스를 비롯해 수소 상용차는 늘고 있는데 정작 부품 시험평가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음성에 국내 유일의 수소버스 부품 시험평가센터가 건립됩니다. 관련 산업 유치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서울은 물론 창원과 전주 등 전국 지자체들이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수소버스. 매연이 없고 수소로 전기를 만들 때 오염된 공기를 빨아들여 대기를 정화시키는 청정 교통수단입니다. 충북에선 다소 늦었지만
올해 충주시가 수소버스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수소 청소차와 화물차도 선보이며 수소 상용차의 도입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수소 상용차의 부품 시험과 평가를 맡게 될 센터가 공모를 통해 음성 성본 산업단지에 들어섭니다. 191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3년 완공될 센터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수소 상용차 부품의 시험과 평가를 책임지게 됩니다. 기술들을 개발해서 부품도 국산화하고 또 국내 수소업계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센터가 들어서면 관련 산업 유치에 힘이 될 것으로 충청북도와 음성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소 산업의 메카로 수소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충북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수소 안전, 교육 이런 특구로다가 이렇게 앞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수소버스를 내년까지 2,000대, 2040년까지는 4만 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수소의 특성상 고출력이 필요한 버스 등 상용차에 적용될 때 높은 효율이 기대돼 수소차 시장에서 상용차 비중은 상당할 전망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수소 상용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습니다. 수소 버스 도입에는 한 발 늦었지만 기반 시설을 하나하나 갖춰가며 충청북도도 치열한 경쟁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공석인 국민의힘 청주 서원구 조직위원장 선정이 설 명절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조직위원장 공모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국 19개 선거구 가운데 청주, 서원 등 9곳은 계속 심사 대상으로 제외했으며 명절 이후 조강특위 전체 회의에서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원구 조직위원장 공모에는 신용한 서원대 석좌 교수와 최용준 변호사가 지원했습니다. 설 연휴 휴무를 결정한 청주 산업단지 업체 10곳 가운데 9곳 정도가 나흘을 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조사한 결과 휴무를 확정한 56곳 가운데 91%인 51곳이 나흘을 쉬고 7%인 4곳은 닷새를 쉰다고 답했습니다. 설 특별 상여금이나 귀향여비를 지급한다고 답한 업체는 76곳 가운데 46%인 35곳이었습니다. 괴산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의 취급 품목이 농식품까지 확대됩니다. 충청북도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취급 품목을 농식품까지 개방하고 현재 임대 형태의 입주 방식을 임대와 분양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내륙에서 수산식품 생산과 가공, 유통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230억 원을 들여 문을 연 수산식품 단지는 이용저조와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옥천군이 창업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점포 임차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 청년 창업 5개소를 선정해 월세 50만 원을 기준으로 2년간 1,200만 원 한도로 점포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6개월 이상 옥천군에 거주하고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만 39살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근에 개업한 경우 가점을 적용합니다. 증평군이 한국문화정보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독서왕 김득신 문학관에 5G 기반 실가명 전시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증평구는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아 문학관 상설 전시실에 쌍방향 기술로 한국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전시관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5G 기술로 실감형 전시실 구축을 지원하는 이번 공모에서 충청권에서는 증평군이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영동군이 올해 10대 역점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영동군은 코로나19 극복 대응과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성공적 조성, 맞춤형 평생 복지 정책 구현, 체류형 관광 국악 인프라 구축, 하천 재해 위험지구 정비 등 성장 동력원이자 지역의 새 희망이 담긴 핵심 사업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산남 생태공원에서 개구리 산란이 확인됐습니다. 청주시는 전담 공무원을 투입해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23일부터 개구리 성체와 알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모니터 전담 공무원을 채용해 올해부터 생태공원 내 양서류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네트워크 오늘입니다. 올해도 전남 순천만에는 3,000마리가 넘는 흑두루미가 찾아왔는데요. 국제보호종인 흑두루미가 월동하는 한국과 일본은 물론 이동 루트에 있는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를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본격화합니다. 여수 박민주 기자입니다. 람사르 습지인 순천만. 농경지 주변의 천연기념물 제228호 흑두루미 수천 마리가 내려앉았습니다. 3,100여 마리가 찾아와 최대 월동 개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은 국내 최대 월동지라는 타이틀 외에도 일본으로 이동하는 흑두루미의 중요한 국가 간 경유지입니다. 일본 이즈미 흑두루미가 순천만에서 연간 겨울 동안에 한 7,000여 마리가 중간 기착을 하고 가는 경유지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철새 루트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을 연결하는 생태 프로젝트가 시작된 건 지난해 말. 국제두루미재단 등 국제기구들이 참여했는데 지난주 순천시와 일본 이즈미시가 공동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일본 이즈미를 시작으로 한국 순천만, 북한 문덕 습지를 통해 러시아로 이동하는 흑두루미 협력 프로젝트의 단초가 마련된 겁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흑두루미 하늘길 연구를 계기로 국가 간 평화 교류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이즈미시하고도 국제기구와 연대해서 루미 하늘길 연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그렇게 했습니다. 국제보호종인 흑두루미 이동 루트를 통한 생태적 교류, 한일 합의로 북한과 중국, 몽골, 러시아가 참여하는 6개국 평화 교류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유난히 추운 올겨울 비닐하우스 같은 임시 건물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어촌의 모자란 일손을 메우고 우리 밥상을 책임지는 이주 노동자 상당수가 그렇다고 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캄보디아 노동자가 혹한 속에 숨지는 일도 있어서 실태 점검이 시급합니다. 대구 손은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밭 가장자리, 농기구와 퇴비 더미 옆에 세워진 비닐하우스. 흙바닥에 살림살이가 그대로 놓였습니다. 나무 판자로 엮은 욕실에는 샤워기 하나가 전부고 컨테이너 방은 성인 1명이 눕기도 좁습니다. 모두 이주 노동자들이 사는 집입니다. 농지에 있는 그 전력을 땡겨서 이용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전력도 공급되지 않고 온실 냉난방 대책도 전혀 없고. 지난해 정부도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농어촌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10명 중 7명이 비닐하우스나 조립식 패널로 지어진 임시 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주거시설로 등록조차 되지 않은 곳입니다. 시민단체는 설문으로만 진행된 정부 조사보다 실상은 더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병들게 할 만큼 열악하고 자연재해나 화재 같은 사고 위험도 크다고 했습니다. 각종 범죄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당장 현장 전수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도꼭지만 있으면은 샤워 시설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거환경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숙박비를 원천 징수할 수 있게 한 정부 지침을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청주 지역 도로망이 단계적으로 확충됩니다.
청주시는 수해로 재가설 공사 중인 서청주교와 성남교를 다음 달부터 전면 개통하고 오창읍 복현리 다리 확장 공사도 9월 안에 마무리해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주 강서지구와 중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흥덕 하이패스 나들목 공사는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며 고은 삼거리에서 지북교차로까지 단제로 3.7km 구간은 2024년까지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합니다. 괴산에서 음성 사이 국도 37호선 일부 구간이 설 연휴를 맞아 임시 개통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명절 기간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국도 37호선 원남면 한우리 음성 교차로부터 구안리 구안저수지까지 3km 구간을 8일부터 16일까지 임시 개통합니다. 현재 도로 확장이 진행되고 있는 괴산 음성간 국도 37호선은 올 8월 개통 목표입니다. 내년 제21회 아시아 스쿼시 선수권 대회가 청주에서 열립니다. 충북 스쿼시 연맹은 아시아 연맹이 한국 개최를 확정한 내년 대회에 인천, 울산 등과 막판 경쟁을 벌여 대회 최종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4, 5월쯤 청주시 월호동 국제 스쿼시 경기장에서 열릴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는 20여 회원국 선수단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